정영진 축의 매불쇼. 자, 그러면 옛날 이야기 들으러 지금 출발합니다. 썬킴의 거침없는 세계사. 나도 지금 주문하려고 지금. 주문해요. 빨리 퍼퓸. TS 뉴 프리미엄 샴푸 라벤더 향. 보니까 근데 엄청 많네 향이. 그러니까. 내가 그건 좀 실수했네. 라벤더 향. 뭐 샀어? 무슨 향? 세 가지 샀어. 세 세 가지. 가지. 뭐 시트러스 뭐 등등 뭐 오, 있더라고. 여기 판에 묶음으로. 뭐 있어 세 가지 묶음으로. 바로 주문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네, TS. 광고주님 감사합니다. 네. 네. TS 그 사장이 이거 보나? 이거 보진 않겠지? 안 본다고? 아니 광고 광고해놓고 보겠지 나오나 안 나오나. 아니 그럼 무슨 뭐 이건희 회장이 다 광고 넣었는데 다 봐? 이건이 돌아가셨어. 돌아가셨어. 아 네, 죄송합니다. 네.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자 어쨌든 간에 오늘은 무슨 얘기를 또 해볼까 하면은 요즘 뭐 저기 그러니까 이슬람 포비아라고 해가지고 네. 뭐 약간 무슨 사원 지으면 그 앞에서 뭐 돼지고기 대구. 뭐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오해가 생기고 약간 두렵죠. 그게 생겨요. 네. 그럴 때 포비아가 생깁니다. 포비아 생겨. 네. 정확하게 알아야지 이해가 되고 또 오해가 안 생기거든요. 그건 맞죠. 그러니까 만약 그 하시는 분들 보고 이슬람에 대해서 아시냐 물어보면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모르죠. 네. 그래서 이거 뭐 참고로 저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서울 오시면 저 이태원 소방서 위쪽 가면 그 모스크 이슬람 사원 있거든. 있죠. 예. 했죠 그때. 그래서 가시면은 이슬람교가 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줘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슬람과 아랍과 우리가 무려 1500년 전부터 교류를 해왔다. 우리가 그거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그리고 우리가 무턱대고 지금 이슬람교를 뭐 약간 싫어하고 배척하는 거는 이슬람교한테 그렇게 당했던 서구적 관점에서 보는 거거든. 지들은 당했기 때문에 유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 관점에서 볼 이유가 없어 이슬람을. 그래서 오늘은 우리와 1500년 전부터 관계를 해왔던 이슬람교와 아랍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좋습니다. 우리 관점에 우리 이슬람교. 우리 관점에. 예. 자 지금 서기 651년경에 지금 중동에서 동로마 제국이랑 페르시아, 이란이죠 이란 300년 동안 싸워요 둘이. 동로마와 페르시아. 이란 현재 이란이랑. 페르시아가 이란이야? 그러니까 이란의 옛날 이름이 페르시아. 이란의 옛 이름이 페르시아인데 동로마와 페르시아 싸워. 300년 동안 둘이 싸워. 300년간. 싸우다가 동로마가 슬슬 이기기 시작해요. 밀려 페르시아가 이란이. 동로마 이겨. 동로마 이겨. 이란이 점점 이제 세력이 줄어들어요. 요때 하필이면은 이 페르시아 이란이죠. 요 땅에서 610년에 모하메드가 이슬람교를 창시해요. 이슬람교를 창시해. 그때 알대 동굴 들어가지고 네네네. 천사 가브리엘 만나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 하여간 이슬람교가 점점 자기가 가브리엘 천사 안다고 해놓고 세력을 점점 키우더니 가뜩이나 손대면 톡 하고 쓰러질 페르시아를 멸망시켜버려요. 이슬람 제국이. 이슬람 제국에 페르시아를 또 멸망시켜. 이란을 멸망시켜. 새롭게 이제 판을 짜버려. 짜려고. 이게 서기 651년이거든요. 서기 651년. 그 페르시아야 그러니까 이란의 마지막 왕이 왕자와 왕족들을 불러요. 나는 끝까지 남아가지고 이슬람 제국과 난 결사항전할 테니까. 이슬람 제국이라는 게 동로마 제국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로마 아니, 제국은 페르시아. 있고, 네. 그러니까 페르시아 땅에서 새롭게 생기는 이슬람 제국. 새로 생긴 새로 이슬람 생겨. 제국이 신생 이슬람 제국. 네. 내가 몇 번을 설명해 지금. 가만히 좀 가만히 있어라. 있어. 그러니까. 페르시아 안에서.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지금 멸망 직전이에요. 이슬람이 쳐들어 들어와가지고. 네.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이 왕족과 왕자를 불러. 네. 나 페르시아 왕은 아버지는 결사항전하다 여기서 죽을 테니까 왕족들아 너희는 당나라 중국으로 가서 망명해라. 그러니까 동로마와의 결사항전이야 아니면은 이슬람교와의 방금 이슬람이라고 몇 번 얘기했어. 이슬람이랑 페르시아와 지금 싸우고 있다고 지금. 네. 근데 맨 처음에 동로마랑 페르시아를 싸우는 걸로 얘기를 해갖고 헷갈리는구나. 형 내가 헷갈리겠어. 얘네가 헷갈리니까 내가 지금 잡아주는 거 아닙니까? 자 다시 정리해드리면 됐어. 이란이랑 동로마랑 싸우다가 300년 동안 그래. 이란이 힘이 빠졌어. 네 알아. 그걸 이제 그 틈을 노려서 이슬람교를 이슬람 제국이 창시해. 생겨. 이슬람교를 창시한 이슬람 세력이 손대면 탁
쓰러질 페르시아 이란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어. 근데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은 결사항전을 결심하고 왕자 보고 열심히 해. 너희들은 지금 당나라로 망명해가지고 나중에 나 원수 갚아달라. 이슬람교와 싸워가지고 옛 페르시아 영광을 찾아달라. 네. 난 죽겠다 해요. 그래가지고 그 아비틴이란 왕자, 페르시아 왕자랑 수많은 왕족들이 진짜로 당나라를 건너가요. 망명 정부를 세워. 망명정. 당나라에서 받아줘요. 어서 오시라고. 야 페르시아 왕자들 잘 해줘라. 근데 그때가 이제 당나라 황제가 이제 당고종이라는 황제인데 딱 보니까 지금 이슬람 세력이 꽤 세력이 커. 쟤네들이랑 손잡으면 괜찮을 것 같아. 외교 관계를 맺어버려요. 이슬람교랑 그러면 지금 당나라에 와 있는 페르시아 왕자는 적국의 왕자들이 돼버리는 거잖아. 그거 애매한데. 그러니까 그래서 방 빼라고 나가라고 해요. 나가라고 해 또? 네. 아이고. 참. 지금 우리 당나라에 나와 있는 지금 페르시아 왕자 왕족들 일단 내가 받아줬는데 나가라고. 지금 나가시오. 나가라 해. 나가요. 그때부터 이 페르시아 왕자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려요. 아 사라졌어. 어디 갔는지 몰라요. 몰라. 아직도 못 찾고 있습니다. 아니야. 이게 찾았어? 2009년도에 등장했어. 2009년에 찾았어? 2009년도에 영국 국립도서관 고문서실에 몇백 년 동안 보관돼 있던 오래된 책이 한 권 있었거든요. 이걸 발견해낸 거야. 그 보니까 그 당나라를 떠났던 페르시아 왕자와 왕족 일행들이 어디로 갔냐? 낙동강을 건너가지고 경주로 들어간 거야. 낙동강까지 왔어요? 낙동강 우리? 우리 낙동강! 아, 너 깜짝 놀랐네 갑자기. 아니 그럼 그 당나라에서 고구려 거쳐 신라까지 아니 왔다면? 배 타고 남해를 배 타고. 거쳐가지고 낙동강 거쳐가지고 울산 찍고 경주까지 간 거야. 오 깜짝 놀랐네. 오. 신라가 받아줘요. 이 페르시아 망명 정부를 오. 받아준 다음에 그 아비틴 왕자가 이끌던 그 이 망명 정부였거든. 신라 왕 그때 문무 왕이었는데 신라 왕 문무 왕이 딸까지 시집을 시켜줘. 결혼시켜줘. 페르시아 왕자. 페르시아 왕자랑 와 우리 공주랑. 신라 공주랑 결혼시켜줘. 애 낳고 잘 살아. 잘 살아? 이게 2009년도에 밝혀진 얘기인데 그때가 그 지금 651년이잖아요. 그때가 한참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기 직전이야 지금요. 백제 고구려 다 멸망시키고 페르시아가 만 그 원인이 될 수는 없었겠지만 당시 그 아비틴 왕자가 끌고 왔던 이 망명 정부에서 페르시아의 기술진도 엄청 데려왔거든. 그래가지고 신라에게 무기 만드는 기술을 엄청 가르쳐 준 거야. 그래서 이 페르시아 망명 정부 때문에 신라가 통일을 했다는 것이 2009년도에 밝혀진 거예요. 이게. 그래. 와. 너무 고맙잖아 신라 정부에서는. 네네. 고맙지. 통일시켜준 그런 이유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정착을 하시오. 나중에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우리 매부리 여러분들 경주박물관 가시면요. 그 유리 글라스들이 있어요, 이렇게요. 그 신라 고분 총에서 발굴된 네네. 이 유리 글라스가 지금 요것들 이게 지금 제품 아니에요? 아니야. 이게 신라에서 그 당시 못 만들었어요. 이게 페르시아 이란제예요. 이게 신라 고분에서 발견됐어. 와 이거 뭐 지금 제품 같아.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온 거예요. 페르시아 난민들이 갖고 온 거예요. 이란 난민들이. 다이소 제품 아니다 이거지. 아니 뭐 다이소가 또 결정적인 게 뭐냐면 신라 그 왕릉 있잖아. 왕릉. 네. 왕릉 옆에 이제 무인상들 서 있잖아요. 이렇게 돌로 만든 상들. 네. 딱 봐도 신라 사람들이 아니야. 페르시아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한번. 띄워주시면은. 야, 저거. 왼쪽에 왼쪽. 우리나라 상 아니야 저거는. 그리고 뭐 짝대기 같은 거 들고 있죠. 짝대기 보면 끝 부분이 이게 꺾여져 있어요, 이렇게요. 그게 뭐냐면 폴로 스틱이에요. 폴로 스틱이 뭐야? 폴로 경기 공치는 거. 폴로. 왜냐면 폴로가 페르시아 왕족 스포츠예요. 그랬어. 저게 지금 신라 왕릉 옆에 있는 무인석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왕족끼리 교류가 있다는 게 지금 페르시아 사람이 저게. 그래가지고 이 문무왕 딸이랑 결혼했던 그 아비틴이란 그 페르시아 왕자 10년 후에 아버지 유언이 뭐였어요? 돌아와서 이슬람 세계력 박살내고 내 원수가 받아라 이거잖아요. 돌아가? 가요. 돌아가. 신라 공주와 데리고 다 데리고 가요. 신라 공주를. 가.
가서 우리 잘 삽시다. 그러니까 신라 왕은 말려요. 여기서 살아라. 아 여기 살아 정착해라. 근데 우리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난 떠나야 되겠다. 제발 배 좀 빌려달라고. 대단하다. 그래서 아비틴 왕자와 신라 공주와 그 가족들이 신라 왕이 내준 배를 타고 남해와 동남아시아를 거쳐가지고 이란까지 가요. 아휴 그 길을 가요? 가요. 대단해. 옛날 사람들 대단해. 대단해. 어. 근데 이란에 도착해 보니까 이슬람 제국이 너무 세력이 커져 있던 거야. 아 그래서 아버지 유언을 못 지켜드리고 그렇겠지. 이란 산속에 들어가서 은둔 왕국을 만들어요. 아몰 왕국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 아들은 이제 다문화 가정일 거 아니에요. 신라 공주를 결혼했기 때문에 이 아들과 그 아들의 또 아들 보고 절대로 신라에 대해서 잊지 말라고 신라의 풍습과 신라의 지형, 신라의 문화, 신라 말을 다 적은 책을 하나 그들이 만들어요. 쿠시나메란 책이야. 네. 이게 2009년도에 아 영국에서 영국에서 발견된 거야 이게. 우와 대박이다. 총 800페이지의 그 책인데 800페이지에 500페이지가 신라 내용이에요. 우와. 아 그 한 600년 뭐 700년 이때쯤 쓴 책이에요 그러면? 그게 나중 1111년에 쓴 책이에요. 우와. 그 왕자 죽은 다음에 한 300~400년 후에. 아 계속 이제 뭐 전해지고 또 조금씩 했던 거를 이제 총집합을 총집합은 아. 신라 백과사전이야. 와 이건 정말 소름이다. 이게 이란에 있다가 네. 영국이 나중에 이걸 입수해가지고 일단 무슨 책인지 모르니까 이 영국 국립박물관에 넣어놨다가 네. 이게 2009년도에 우연히 발견된 거야. 와. 이걸 아직까지 해석을 하고 있어요. 아 지금 무슨 내용인지. 아, 고대 페르시아어라. 고대 페르시아랑. 아. 근데 일단은 800페이지 가운데서 500페이지가 신라는 정말 고마운 왕국이다. 와. 아, 그럼 이란 그러니까 그 뭐지 페르시아에는 우리 신라인의 피도 꽤 많이 있겠네요. 이거를 이란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굉장히 좋아해요. 형제 국가가 아니라 이건 사돈 국가잖아. 사돈이야. 그리고 이런 말하면 한국에 있는 이란 친구들한테 이런 말하면 딱 이렇게 어쩐지 이란에서 대장금이 인기가 있었다고. 아 대장금이 이란에서 시청률이 90% 나왔다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이란은 우리의 적이네 어쩌니 이상한 의미 없는 얘기 나온 그건 거 안 돼. 좀 알고 얘기하셔야 되니까. 알고 해야 돼. 1500년 전부터 우리는 이란과 이런 관계였어요 이게. 와. 그 이후로는 그러면 관계가 없었어요? 아니요 또 있어요. 있어요. 야 이거 소름 돋네. 그러니까 이란과 그때부터 쭉 관계를 했어. 교류를 하고 특히 지금 신라에서 발굴되고 있는 은그릇들이 있거든요. 네. 지금도 신라 경주박물관 가면 있어요. 네, 지금 너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기 보이는 여인상 보이죠? 네. 여인상. 여자같이 안 보이. 아, 가운데? 네, 가운데. 약간 낙엽처럼 보이는 게 여인입니다. 낙엽 네. 낙엽이 아니라 다리야 다리. 아 다리 부분이요? 근데 저게 아나히타라고 하는 이란 풍요의 여신이에요. 네. 지금도 이란 가면은 페르시아 신전마다 저게 있어 저기요. 그 여신상이. 어허. 저 여신상이 신라 유물에서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신라와 왕족급 교류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아 저게 지금 신라에서 나온 거예요? 저거 신라에서. 경주에서 발굴된 거죠. 저거. 아이고 좀 따라와라 따라와. 신라 아니냐 신라. 그 신라 경주에서 발굴된 건데 네. 저게 페르시아 이란 여신이에요. 와. 아. 자, 이 교류가 또 어떻게 이어지냐? 이제는 페르시아와 아랍, 이슬람과 꾸준히 신라가 교류를 하는데 자, 845년에 엄청난 일이 나요. 자, 이란과 아랍이 계속해서 이제 그 신라와 교역을 하는데 장보고란 인물을 알죠? 장보고. 해상왕. 해상왕 장보고. 잘 알죠 그분은. 어떻게 아세요? 잘 아는 분이에요. 뭐 몇 번 연락 드린다고 뭐, 하다가 못 드렸는데. 장보고가 그때 우리나라 앞바다를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네. 아라비아 상인들은 장보고한테 통행세를 내고 간접 거래를 했었어 신라와. 그러니까 직접 거래 못해서 네네. 장보고한테 통행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정말 소름 돋게 845년부터는 아라비아 이란 상인들이 신라와 직거래를 했다는 증거가 나와요. 근데 그 845년이 어떤 해인 줄 알아요? 845년. 장보고가 죽은 해야. 그러니까 장보고가 죽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와 아랍 상인들이 신라와 그 직거래했다는 그 기록이 이 왕국과 도로 총람이라고 하는 이슬람 지리지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묘사했어요. 신라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장보고를 거치지 않고 신라 경주 땅에 왔다. 근데 정말 산이 많더라.
왜냐하면 아라비아는 다 사막이잖아. 아. 자기 눈에 산이 특이하게 보인 거예요. 그리고 물 좋고 풍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에 들어온 경주 울산에 들어온 아라비아 상인들이 여기 영구 정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와 그래. 네. 그런 또 내가 또 신라 사람이잖아. 아, 그 약간 형 색깔이 이란 색깔 나네. 이란 진짜 맞잖아. 부산 사람이잖아요. 오. 그래서 그 왕국과 도로 총남에 이런 말이 있어. 아라비아 상이니까 전 세계 다 돌아가는 거 아니야. 오. 신라 남자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미남들이다. 아, 그래서 울산이잖아. 내가 약간 이국적이잖아. 아, 이국적이잖아, 내가. 그렇지, 그렇지. 이국적입니다. 아 그래서 옛날에 그 경주가 완전 국제 도시였다면서요. 경주가 국제 도시였어요 여기가요. 네, 뉴욕처럼. 뉴욕처럼. 그리고 결정적인 또 증거가 나와. 이제 880년경, 880년경. 자, 875년에 중국 당나라가 한번 망해요. 어떤 일이 있냐면 아마 세기사 시간에 배웠나 모르겠지만 황소의 난이라고 들어봤어요? 황소? 황소? 황소에 나는 우리가 먹는 그 황소가 아니라 네. 네. 중국의 그 소금 전매업자인 그 사람 이름이 황소예요. 성이 황씨고 이름이 소. 네. 이 황소가 당나라 전체를 박살내버려. 난을 황소가? 일으켜가지고 당나라. 산동반도 지금 칭다오에서 시작해가지고 음. 해안가를 따라가지고 뭐 상해 이쪽을 따라서 지금 홍콩까지 내려가서 무려 4년 동안 싹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기록에 따르면은 4년 동안 내려오면서 특히 그 당시에 광저우, 홍콩에 있었던 아라비아 상인들 네. 10만 명을 몰살시켰다는 기록이 당나라 역사서에 나와. 이 황소가. 10만 명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10만 명을 몰살시켰다는 것은 그보다 더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와. 와. 그러니까 가만히 내가 아라비아 상인이라고 하면 홍콩에 있는 가만히 앉아서 죽을 수는 없잖아. 네. 그래가지고 여러 군데로 피난을 갔어. 일단은 내륙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첫 번째고 내륙으로 들어갔던 아라비아 상인들 그 이슬람 교도들이 지금의 중국의 회족이 돼요. 아. 중국 이슬람 교도들을. 네. 아니 그냥 중국 사람으로 정착해버려. 그래서 성을 바꿔버려요. 중국 성으로. 네. 싹 다 어떤 성을 쓰냐면 마호메드잖아. 그래서 마씨로 바꿔요. 마윈? 오! 마오쩌둥. 그럼 모시고 모택동. 모택동이잖아. 네, 감사합니다. 네. 마동석. 아니 우리 맛이랑은 상관없어. 우리 또 아니야. 오늘 안 또 풀리네. 마동석한테 뭔 소리 들어온다. 그래서 네. 지금 그 중국 사람들 중에 맛이 쓰는 사람들은 다 그때 도망갔던 아. 회족들 출신들이 많아요. 그래요. 마카오 김. 아이 그건 또 참네. 그건 김씨인가? 막국수. 아, 그 막씨잖아. 그래 절차는 좀 밟아서 개그 칩시다. 아이, 야, 진짜. 그 막씨 아닙니까 그거는? 아니 발음하면 막국수 아니요. 그 절차는 좀 밟아요 그거. 아, 마음이 급했어. 어머 나도 모르는 계획을 치고 있어 둘이서 지금. 그리고 네. 안쪽으로 내륙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중국 내부에 회족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 광저우랑 홍콩에서 바다를 통해서 탈출한 이슬람 상인들이 있어. 네. 자 봐봐요. 황소의 난이 875년에 터졌잖아요. 그다음에 4년 동안 얘네가 황소가 박살을 내. 박살냈어. 그럼 꼭 더하기 4는 뭐야? 880? 아니 875 플러스 4. 879쯤 될 걸. 879잖아. 맞지? 그쯤 되지. 그쯤 하는 그 애야. 879. 879. 879. 879년에 갑자기 울산 앞바다에 울산 앞바다 뭐야? 울산 앞바다에 879. 울산 얼굴이 앞바다. 검은 이슬람 아라비아 상인들이 도착을 해요. 울산 앞바다에. 울산 앞바다에. 여기에 울산 앞바다에 도착했던 그 아라비아 상인이 누구였냐? 처용이야. 아. 처용 문화재 그 처용? 처용 문화재. 처용가 할 뭐야? 때 이거는 무조건 알아야겠네. 그 뭐 내용은 약간 야리꾸리하죠. 네. 내 와이프 발은 2개인데 4개냐. 어. 바람 피는 거. 어. 그건 처용가라는 그 노래고 어. 역사 속에서 처용은 뭐야? 정확하게 879년에 879년에 울산 앞바다에 도착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아라비아 상인이? 얼굴 봐봐 얼굴. 이게 뭐야? 이거 처용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야? 처용이? 저기 처용이 저기 한국 사람이야 저게? 왼쪽 사람? 왼쪽 오른쪽. 오른쪽. 저 처용이야. 고생 많이 하셨네. 좀 식사 좀 하시지. 고생 많이. 바다 건너 왔는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띄워줘봐요. 다시 다시 한번. 고생을 많이 하셨어. 김씨 약간 닮았는데 김씨. 김씨? 옛날에. 여기 오른쪽이 지금 처용이에요 지금. 어. 중국을 탈출한 아라비아 상인.
근데 지금 왼쪽에 있죠 저거. 왼쪽은 머리에 쓴 거 지금 그 모자를 잘 봐요. 과일이에요, 뭐예요? 꽃? 아니야. 지금 현재 이란 소수 민족들이 쓰는 모자와 똑같아요. 처용이 쓴 모자가. 그러네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딱딱 맞아 떨어진다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벌써 이슬람 상인들과 이슬람 교도들이 이제 신라 때부터 정착을 했는데 고려 때는 너무 이슬람 교도들이 많았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고려 말기에 혹시 그 노래 쌍화점이라는 노래 알아요? 그거 유명하잖아요. 쌍화점은 영화 제목 아닙니까? 물론 그 조인성 씨 네. 나왔던 영화인데 쌍화점이 무슨 뭐 쌍화탕으로 알고 계시는데 쌍화점이 뭐냐면 쌍화가 중앙아시아에 있는 무슬림 이슬람 교도들이 먹는 만두를 쌍화라고 해요. 그래서 쌍화점은 만두 가게예요. 만두 준다고 해서 데리고 들어가갖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 야, 역시. 그래 만두 가게. 만두를 옛날에 꼬셨더라고. 난 만두로. 열받아 죽겠어. 아가씨 만두 아가씨 우리 같이 한번 드실까요? 올라가서? 그 내용이 이거예요. 쌍화점 내용이. 지금 오마카세 먹어야 되는데. 옛날에 싸게 먹였어? 옛날에 만두였어. 아이 봐봐. 그 쌍화점이라는 노래가 내용이 이래요. 쌍화를 사 먹으러 쌍화점에 들어갔는데 회아비가 내 손목을 잡았네. 아이고 부끄러워라 나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만두 사 먹으러 회교도들이 하는 만두 가게 들어갔는데 회아비 그러니까 회교도 그 남자가 내 손을 잡았네. 나는 부끄러워서 나갈 수가 없네. 나갈 수 없네. 오늘 한번 하겠네. Oh baby. 맞지? 와우. 이게 내용인데 그만큼 고려 말기에 이슬람 교도들이 만두 가게를 개성에 만들 정도로 많이 살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언제까지 이 회교도들이 살았냐면 세종 때까지. 조선 세종. 그때도 있었어요. 세종실록 정사에 나와 있는 기록을 보면 이거예요. 이슬람 교도 회교도들이 세종대왕 앞에 서가지고 코란을 암송을 했다. 그리고 세종대왕은 그거를 눈을 지그시 감고 감상했다라는 내용이 세종실록에 나와 있어. 그리고 나중에 어떤 기록이냐면 예조라는 게 있거든요. 네. 뭐 병조판서, 이조판서, 예조가 뭐 하는 데냐면 뭐 종묘 제사라든지 예법을 담당하는 부서예요. 세종대왕한테 이런 보고를 합니다. 전하! 우리 조선에 지금 너무나 많은 이슬람 교도들이 많아가지고 나라 기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슬람 교도를 쫓아내든지 아니면 그들을 개종시키십시오. 이 보고를 했다. 거기에 세종이 그리하라. 라는 오케이. 라는 명령을 내렸다라는 기록이 세종실록에 있거든요. 네. 그만큼 이슬람 교도들이 조선에 많이 들어와가지고 기강이 흔들릴 정도였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이슬람 교도 금지를 이게 세종대왕이 약간 흑역사인데 그거 어명을 내리면서 이슬람 교도와 우리나라의 관계가 끊어졌다. 하여간 세종대왕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아까 제가 쭉 설명드린 것 같이 이슬람 교와 신자들은 우리나라와 굉장히 1500년 동안 많은 그런 교류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네. 이렇게 뭔가 그 이슬람 포비아는 세종 때문이다 이렇게 한 줄 평 남길까요? 그러면 형 날라갈 텐데 우리나라에서. 뭐 어그로만 끌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자, 모든 건 다 맡기고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네. 어그로만 끌 수 있다면 뭐. 네. 이 한 목숨 뭐. 네, 고맙습니다.